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 어떠한 특정 생각이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인데요. 왜?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거 보자는 생각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잠깐이라도 보자는 생각이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건대에서 매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대 입구죠. 정확히는 건대 맛의 거리라고도 합니다. 건대. 지금은 좀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매장은 월 매출이 4천에서 4,100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매장은 이제 3,600에서 3,7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매장 2개 합치면 7,700에서 800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주 7일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매장은 주 6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유아교육. 자, 이 유아교육이랑 이 매장 운영하는 거랑 아예 거의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상관관계가 없는데 얘는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반적인 수순인 거죠.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복학을 하죠. 복학을 하고 이 복학한 뒤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이제 동기 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 입학했던 동기 애들. 걔네들은 이미 N년차 교사였어요. 저는 이제 졸업을 이제 1, 2년 앞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 엄청 부풀어 있었어요. 아, 설렌다. 이제 앞으로 뭐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애들을 만나면서 한 얘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힘들어. 힘들다. 두 번째, 박봉이야. 세 번째,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아.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이제 힘든 일이란 거를.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애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동기 애들이. 말하는 동기 애들이 그런 그 말할 때 그런 감정들이 저에게 오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미래구나. 내 앞에서 말하는 동기가 내 미래구나. 그런 말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주변 고개 돌려보면은 상급자분이 계시잖아요. 팀장님, 부장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몇 년 뒤에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미래구나. 그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모습, 페이. 정해져 있구나. 여기서 약간 흔히들 말하는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근데 현타가 왔어. 갑자기 의욕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떡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 분야는 남자의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다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정해져 있었고요. 이제 할 수 있는 지역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에 비해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요즘 30대 후반만 되면은 회사에서는 나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아웃. 왜? 이 회사에서는 40대나 그쯤 나이가 되면은 그 사람의 역량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이가 올라가니까 비싸니까 나가서 저렴한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을 들여오기를
회사에서는 이익 측면에서 그걸 원하죠. 그래서 요즘 30대 후반 중에 캥거루족이라고 아시죠? 캥거루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청년들 평균 급여가 252만 원인데 월 지출액이 16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본 겁니다. 기사에서 본 거예요. 뭐 레퍼런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뭐 하냐? 그럼 뭐 해? 그걸 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그럼 뭐 해? 그러면 이직하거나 창업해야지. 그런데 뭐가 더 쉬워요? 이직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분야랑 비슷한 걸 가기가 수월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창업. 창업을 하자. 창업을 하자 선택을 했습니다. 창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 여기 넘어오면서 제 앞에 있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 할 수가 없어. 진입 장벽이 제일 낮은 게 요식업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제로 베이스인 거죠. 제로. 0. 빵! 제로 베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2021년 12월에 시험과 끝남과 동시에 한 개인 매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막내죠, 막내. 완전 막내예요. 2023년 3월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3월에 첫 번째 매장 오픈하게 되고 8개월 뒤인 2023년 11월에 지금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둘 다 개인 매장이고요. 개인 매장이고 셀프 인테리어로 했습니다. 자, 셀프 인테리어가 뭐냐면은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은 인테리어 업체를 안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 이거?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너 돈 많아? 아니에요. 아니야. 800만 원 들고 건대 넘어왔어요. 800만 원. 근데 왜 건대야? 저도 건대에 넘어오고 싶진 않았어요.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때. 너 금수저야? 아니에요. 대출 받았어? 아니야. 지금까지 저는 금융빚이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갖게 됩니다. 목표 안에 뭐 창업이 있겠죠? 살 빼기, 뭐 자기 개발. 그런데 왜 이 목표를 이루기 어렵고 작심삼일로 끝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구체적인 그런 루트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뭐 3년 안에 뭐를 할 거야. 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는데 이런 건 알겠어. 이게 있다는 건 알겠어. 뭐 창업이 있다는 건 알겠고 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값만 뚱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걸 쪼개서 가야 되는데 뚱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상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계약 어떻게 부동산 계약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테이블 수 어떻게 놔야 돼요? 뭐 오픈 날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레시피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 어떻게 알아봐야 돼? 뭐 주대출은 뭐예요? 뭐 보증금은 뭐예요? 권리금은 뭐예요?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이거 했을 때 옆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사소한 것조차. 저는 전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 부동산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뭐 렌트프리가 뭐야, 뭐 피 어떻게 되는 거야, 복비가 뭐야, 뭐 그게 중개 수수료 아니야? 뭐 그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이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죠. 그냥 이 시기에는 이게 오고, 이 시기에는 이게 오고, 이 시기에는 이게 올 거야. 어때? 너가 지금 위치에서 목표에 도달하기는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직원일 때, 알바일 때 착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뭐 요즘은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내 것, 매출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매출이 뭐 3천 나왔어요. 뭐 어느 정도 사람이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3천 나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같이 거기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몇 명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매출이 내 것이라는 게 여기서 더 비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매출이 있어요. 자, 그럼 뭐 들어가요? 처음에 뭐 재료값 들어가요. 뭐 그냥 뭐 임대료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뭐 유지비. 가게 하면서 유지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 뭐 해요? 세금 내야죠. 세금. 세금. 자, 그럼 이걸 다 거쳐서 오는 게 내 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인데 이것을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직원 몇 명 있어. 뭐 이렇게 식값 이렇게 몰라 식자재비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 하겠지. 아, 그럼 사장님 한 2천 가져가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늘 포스기 봤는데 뭐 매출이 90만 원 나왔네. 100만 원 나왔네. 사장님 얼마 가져가겠다. 50, 80만 원 가져가겠다. 거기에 3분의 1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요. 허다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월 나가는 고정비가 있잖아요. 고정비. 이 오프라인 매장은 이 고정비 줄이는 싸움이더라고요. 고정비 줄이는 싸움. 뭐 임대료가 있죠. 인건비가 있죠. 이 월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게 관건인 거죠. 이거 어떻게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여 고정비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해? 매출을 올려야죠. 매출. 오늘 이거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마음대로. 그리고 매출 올리려고 이제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라는 게 피드백 오는 게 좀 기간이 바로 안 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올랐는데 이게 마케팅인지 아닌지도 그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가지고 이게 매출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돼요.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고정비 줄이려면은 인건비 절감해야죠. 뭐 당일 알바 쓴다든지 뭐 직원 없이 혼자 한다든지. 그럼 뭐예요? 그 다음 임대료. 임대료를 저렴한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비 창업자분들이랑 오프라인 매장 가실 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요. 개념이 많이 안 서요. 뭐 임대료를 매출이 얼마 정도 잡고 가야 돼요? 뭐 식자재비는 비를 얼마나 해야 돼요? 인건비는 얼마나 잡고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많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건대에 일반 상권 기준 해가지고 1층 세를 비교해 보자면은 보통 400에서 450 되는 것 같아요. 뭐 완전 A급 말고 조금 더 떨어진 곳. 뭐 A급, B급, C급 뭐 그런 건 전 잘 의미가 있나 싶은데 뭐 영어를 그렇게 쓰긴 하니까 그냥 완전 좋은 상권 1층보다는 조금 떨어진 1층 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 붙어요? 부가세 붙잖아요. 부가세.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 금액인 거예요. 1층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서 매출을 얼마나 잡아야 되냐? 임대료는 매출의 10%가 바람직하더라고요. 얼마 나와야 돼요? 4,500에서 5,000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500에서 5,000 매출이 나와야죠. 매출. 근데 우리 보통 식당이나 그런 카페나 뭐 일반 오프라인 매장 뭐가 매출을 만들어줘요? 고객 수와 단가, 뭐 객단가라고도 하죠. 테이블 한 개당 단가랑 고객 수를 곱해야지 그날 매출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1층이면 좀 약간 평수가 넓은 평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테이블 수를. 15테이블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15테이블로 이 매출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달이면은 30일이죠. 30일로 기준했을 때 주 7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주 7일 막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층에 15테이블을 갖고 있는 매장에서 4,500에서 5,000 나오려면은 하루에 얼마를 뽑아야지 되냐? 그럼 하루에 4,500 나누기 30 하면 얼마예요?
150. 뭐 하루에 150 정도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루에 150 팔아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테이블 셀 5개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단가가 얼마냐면 보통 우리 제 매장으로 해보면은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단가가. 자, 그러면 15테이블에 5만 원. 그럼 75만 원이죠? 그럼 150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테이블. 그러면은 150. 30테이블. 자, 그러면은 15테이블에 있는 매장에 30테이블 받으려면은 2바퀴. 2바퀴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건대에서.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100만 원 팔기도 어려운 날이 많아요. 음. 주말에도 30테이블 받기가 어려운 날도 있어요. 주말에도 30테이블 받기가 어려운 날도 있고, 회전이 안 되는 날도 있고, 단가가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가 낮아야 좋겠죠. 고정비. 근데 가게를 하면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생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월급 받았을 때랑 이제 내가 월급을 줄 때랑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뭔 얘기예요? 월 1억이다. 뭐 매장 한 개로 1억 번다. 뭐 연매출 뭐 몇백억이다. 그런 사장님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우리 현실은 좀 다르다. 이 갭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좀 알려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제로 베이스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 과정마다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음, 현실에서 직접 몸을 담고 있는, 현업에 담고 있는 사람이 좀 약간 옆에서 좀 알려준다라는 거죠. 뭐 알려준다는 것보다 그냥 대화한다, 뭐 알려준다, 뭐 그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뭐 대부분 다 알아가실 거예요. 또 그 각 과정마다 필요한 책들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엄청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그런 게 부족했었거든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링크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